2022년 중국 정부와 시진핑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공포에 떠는 한국군의 비밀무기 새로운 탄도미사일 체계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무미사일을 80발이나 듬뿍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형 미사일 전함을 한국 해군이 2030년까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4척이나 건조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중국의 국영 언론과 신화닷컴 커뮤니티 역시 한국을 향해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해군이 건조할 미사일 전함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7,000톤급 전투함이 서해에서 주둔하다가 중국 대륙 전역을 현무미사일로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는 단일무기 기준 한국군 역사상 가장 무서운 능력을 보유했으며 유사시 탄두중량 9톤급의 현무5 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듬뿍 장착해 중국의 대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의 화력을 집중해 말 그대로 쑥대밭, 초토화 폭격을 진행할 수 있게끔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단일 화력으로만 따지면 현무미사일 80발당 운동장 30곳을 확실하게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으며 벙커버스터 탄두로 전환 후 발사 시 중국의 고위 정치인들이 피신해 있는 베이징의 지하벙커까지 완벽하게 뚫어버릴 수 있죠. 이 정도 수준이면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전략 무기체계 중 대도시를 가장 완벽하게 초토화시킬 성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도 세계 군사력 6위에 해당하는 한국이지만 중국처럼 막무가내 형태를 가진 국가들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미래의 한국군은 보다 더욱 강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 무기들을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 침략 등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해군 전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즉 무기체계의 대변화를 가져올 한국군의 상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 군은 작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쏨 발사에 성공해 세계 10대 탄도미사일 강국으로 등극했으며 이번에 또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북아 미사일 개발 경쟁을 본격화하는 양상인데요. 실제로 한국 해군의 미사일 전함에 탑재할 8톤급의 탄두 형태의 새로운 현무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현무5 미사일로 추측되었고 작년에 국군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현무미사일은 최대 탄두 중량이 6톤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2022년 한국은 6톤급보다 더욱 강력한 현무미사일을 개발해 미사일 전투함에 탑재할 계획인데요. 한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무5 미사일 같은 괴물 같은 성능의 무기를 대량 양산하여 주변 적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군요. 여기서 특히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 한국군의 미사일 전투함이 80개 이상의 수직 발사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기존 구축함은 미사일 발사 체계에서 공격형 현무 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을 방어하는 요격형 미사일 탑재 비중이 높았지만 이번에 공개될 한국 해군의 미사일 전투함에 탑재되는 미사일 체계는 공격형 현무 미사일 탑재의 비중을 두었고 발사관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요격형 미사일에 비해 지상 공격형 현무 미사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게 증가했죠. 이것은 한국 해군의 새로운 미사일 전투함 4척의 화력이 기존 한국군의 전투함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중국의 신화닷컴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미사일 전투함에 장착된 80개의 수직 미사일 발사 체계에 공격용 미사일을 적재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추측.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현무 미사일 전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동시에 장거리 정밀 타격을 확실시하기 위해 군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발전시킨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발언과 동시에 현무미사일은 과거 미국이 중동 영토를 초토화시켜버려 중국군의 두려움과 우려를 만들었던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더욱 진보되었고 폭발 성능이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사일 구축함에 들어간 현무5 미사일의 시스템은 미국과 공동으로 사용할 스파이 이지스 레이더와 통합되어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다목적 타격 지정이 가능하며 한국군은 수십 년 동안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군함에 탑재되는 현무미사일은 한국군이 공격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강력한 무기로 언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국 신화닷컴의 평론에 따르면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 해군의 군사력 평가는 이렇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함을 연속적으로 건조하는 이유는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라며 중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바다에서 영토 분쟁과 자원 분쟁에 직면해왔고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급격히 고조될수록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된다. 상대적으로 거대한 크기의 군함, 차세대 미사일 전투함은 해전이 발생했을 때 놀라운 전력 투사 작전이 가능해지며 대전략 작전에서 해군의 화력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더욱 강력한 화력을 지닌 한국 해군의 차세대 미사일 전투함이 인민의 반군이 담당하는 해역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중국의 군사평론가가 언급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현무 미사일을 탑재할 합동화력함은 202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내척을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죠. 여기서 향후 개발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한국군이 운용하는 현무3 순항 미사일과 함께 운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방부에서 밝히길 아스널10 합동화력함의 주임무는 적국의 미사일 기지 제거와 부임무로는 해군 함대 지원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아스널10이란 한국 해군이 계획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 규모의 한국형 합동화력함으로 불리는데요. 한반도 영해에서 운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스널10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의 선제 타격으로 지상의 미사일 기지가 모두 공격받더라도 아스널10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즉시 반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마치 상호확증 파괴 방식을 사용하는 SLBM 미사일, 핵잠수함을 연상케 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요 적성 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보면 한국의 합동 화력함이 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어도 대부분의 주요 타격 목표가 현무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포함됩니다.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동화력함은 전시에도 안전한 군항 내부에 숨어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단숨에 나와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해군기지 보호를 위해 갖춰져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 방공포대의 강력한 호위를 받을 게 확실합니다. 이지스함과 잠수함이 호위는 자한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스널10의 격침시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이 개발 중인 현무 미사일을 합동화력함 아스널10에 탑재할 계획,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 현무 미사일의 기술력을 토대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해 전투함에 탑재하려 하는데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범위에 포함되며 최소 마하 10, 최대 마하 15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정밀타격 전략무기입니다. 한국형 아스널10 합동화력함의 진정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영해에서 대량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는 게 가능하며 서해에서는 중국 대도시를, 동해에서는 일본의 대도시를 조준하며 순식간에 타격하는 게 가능한 대전략 무기.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국이 대량으로 보유하는 순간 한국의 영토를 노리는 야욕을 가진 중국과 일본은 한국군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